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 과연 여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총리 후보를 고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한겨레신문에서요, 김종구 논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총리 후보자 진짜 지명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60일 만에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 조치를 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총리들은 다른 사람을 뽑을 능력이 없으니 네가 다시 해라 이러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농담으로 워낙 총리가 두 번이나 낙마하니까 안대희 그리고 문창거, 농담으로 정홍원 총리 계속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 농담이 현실이 되는 박근혜 공화국입니다.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개콘, 후한무치, 철면피.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안대희와 문창극만 쭈글로 만들어 놓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해서 사실상 자기가 잘랐던 정홍원이들어 그냥 더 해라. 무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이러다가는 윤창중도 다시 청와대 대변인 하라는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총리까지 그대로라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치 국가개조 운운하면서 세월호의 엄청난 충격에 환골탈태할 것처럼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 많습니다. 이건 뭐 김명수는 아예 그냥 표절백화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도 유임시킬 겁니까? 서남수? 이병기도 문제 많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도 문제 많습니다. 다 유임시킬 겁니까? 그야말로 지금 청와대 그리고 1기 내각이 유가족이 될 판입니다. 남아있는 강요 가족들, 유가족 말입니다. 정말 무능력의 결정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어안이 벙벙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문창극 안대희 죽일로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첩에서 꺼낼 사람이 없으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다고요? 그럼 세월호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걸작입니다. 몇 년 후에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 고심 끝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선언을 하실 분위기네요. 그러고도 남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한겨레신문의 김정구 논설인이 쓴 칼럼 총리 후보자 지명하지 말라. 말이 씨가 했습니다마는 이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박근혜가 능력이 안 되면은 차라리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총리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창극 파동을 겪으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지 국민과만 소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장차 자신의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될 총리 후보자마저도 불통의 대상이었다. 국가 운영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한 흔적도, 깊은 신뢰를 쌓은 정황도 발견하기 힘들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지루한 시간 끌기는 바로 권력 핵심 내부의 심각한 소통 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불통의 공평함에 힘없는 백성들은 고마워해야 할 것인가? 참 진짜 의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둘러쌌던 그 시간 끌기.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러나라면 물러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청문회를 갖다가 밀고 가면 가는 건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했던 그 상황들을 반추해 보면은 그야말로 온 국민들에게 문창극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불통이니까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깜짝 발탁이 이른바 비선의 작품이라는 정치권의 관측도 잘 살펴볼 대목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인사 참사가 잇따랐다면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문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김기춘 실장 의전증이 치유불능 상태에 이른 탓도 있겠지만 혹시 김기춘 실장이 문창극 발탁의 실질적 주역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김기춘을 그대로 떠안고 가는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점차 비선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김기춘 실장과 비선 라인 사이의 권력 다툼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유의할 대목입니다. 그 비선 이미 언론사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만만회라고 하더라고요. 만만회. 난 또 만만회가 뭐냐 했더니 박지만의 만자, 그리고 총무비서관인 이재만의 만자, 그리고 비례 가린 막후 실세로 불리우는 삼성동 정 실장 정윤회의 회자를 머릿글자를 합쳐서 만만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미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흠집투성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애초 청와대는 13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정홍원 총리가 문창극 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비록 편법이긴 하지만 새 총리 후보자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법정 요건의 형식과 내용을 얼기설기 맞춘 셈이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물러난 이상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를 계속 유임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패키지 지명 철회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다. 아니면 최소한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그와 다시 협의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옳다. 말로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 뭐 할 것인가? 아마 김정우 논설위원회의 이런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 총리를 계속 유임시키지 않으려면은 지금 2기 내각 전부 다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2기 내각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정말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총리 발탁이라고 하는 가시밭길 다시 들어서고 싶지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리에는 야, 이 총리제도 이거 좀 없앨 수 없어. 어차피 내가 다 하는 건데 내가 얘기하면 전부 다 총리까지 받아 적는 판에 총리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마저 들지도 모릅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분풀이 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유병헌 일가의 불타오르는 적개심을 보인 것처럼 이번에는 KBS를 향해 그 두 눈의 레이저 광선을 뿜어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무리수로 KBS 사태라는 짐을 추가로 떠안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표류가 아니라 거의 침몰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 개조는커녕 스스로 운신도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요즘 하는 모습을 보면 정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정권이 그냥 어찌어찌 굴러는 갈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의 청사진은 이미 빛이 바랬고 추진 동력은 바닥났으며 국민의 기대도 시들해졌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까마득히 잊고 지방선거 결과에 으쓱해 오만을 부린 필연적인 업보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후한무치한 카드. 결국은 그 어떤 충고나 조언들, 충언들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전국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과연 그대로 굴러갈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 차라리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국민들의 의식 속에 확산될 지경입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의 앞들림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신덕 님도 아마 외국인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여하튼 해외에 계신 김신덕 님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출자금 납입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해외에서 가입하셨다면은 출자금도 납입하셨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래비동자 국민TV 조합원 가입 더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공정언론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더 많이 가입시키고 더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가입하신 조합원들 사용료 일종의 후원 개념이죠. 무슨 사용료겠습니까? 하지만 공식 명칭은 사용료입니다. CMS 계좌 이체해 주시지 않으면은 모처럼 타오르는 공정언론의 불꽃이 사그러들지도 모릅니다. 이 더운 여름 덥더라도 조합원 가입 우리 모두가 함께 독려해서 이 여름을 돌파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TV 조합원 되는 방법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비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대한 언론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비동조합 국민TV가 선택한 것은 가장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지상파와 다름없는 뉴스를 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줄이려면 사람이 생고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TV 방송의 뉴스타파처럼 일종의 특집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한방송들이 있지만은 매일 정시에 KBS의 9시 뉴스처럼 뉴스를 하는 대한방송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습니다. KBS나 MBC, SBS 수백 명이 만드는 1시간을 만드는 게 TV 뉴스입니다. 정규 직원 22여 명에 여기저기 다 합쳐봤자 30명도 채 안 되는 그 숫자로 매일 1시간 뉴스 한다는 거 힘에 버겁습니다. 하지만 2만 6천 명 가까운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관심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소는 이만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죠. 문창극 낙마 이후에 문창극은 잘못이 없는데 언론이 잘못해서 낙마했다라는 따위의 남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남 탓으로 인사실패 책임 가릴 수 없다.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창극 낙마 파동이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분풀이라도 하듯 언론을 탓하고 청문회 제도를 손대려 하고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마치 대단한 애국자가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낌새마저 느껴진다. 총리 후보자 2명이 연거푸 물러난 데 따른 책임은 고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라는 본질조차 흐릿해지고 있다. 본말 전도와 적반하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라는 본질이 흐릿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수구 보수 언론들과 방송사들의 바로 정말 해도 너무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TV와 같은 대한 언론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석 달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횟수나 청취자 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차별로 쏘아대는 지상파에 비교할 정도는 아직 못 되죠. JTBC처럼 케이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TV 뉴스K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발언들도 좀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수구 언론이나 일부 지상파들은 이번 파동을 인사청문회 무시, 법치의 무력화, 절차 민주주의 훼손 따위로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인사 실패를 이런 방식으로 호도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의 사태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법치가 무력화될 리 만무합니다. 청문회는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입니다.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대에 서기도 전에 스스로 사퇴했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걸 잘 말해주는 반증입니다. 김용준, 안대희 씨 등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 2명이 이미 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사퇴했지만 인사청문회 여전히 건재합니다. 더구나 청문회가 불발된 1차적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문창극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면 어쨌든 청문회 절차는 진행됐을 겁니다. 야당은 문창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청문회 위원장까지 선임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재가를 좌고우면한 이유가 자기 내부 서청원 의원 등 친박 핵심부마저 문창극 자진 사퇴를 주장할 정도로 거센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여론조사 다 해보면은 박근혜 지지층에서도 문창극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핵심이라는 서청원이도 문창극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안을 사인도 못하고 결국은 문창극을 사퇴하도록 여기저기 압력을 넣어서 할아버지가 무슨 독립수사 운운하는 그런 추정을 얘기해 줌으로써 체면 치레하고 자진 사퇴시킨 것 아닙니까? 청문회가 왜 못 열렸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에요. 청문회 무산에 따른 법치 무력화론 이따위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법치 무력화가 진정 걱정거리라면 부결될 게 두려워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도 보내지도 않은 대통령과 끝까지 버티지 않은 문창극을 비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KBS에 대한 마녀사냥도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한국방송의 문 후보자 보도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중대범죄로까지 규정했다. 공직 후보자 검증은 언론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른바 조중동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한 건 동아일보 보도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중앙일보가 25일치 일면에서 6면과 사설 칼럼을 총동원해 한국방송의 보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 후보자가 그 신문사의 주필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KBS의 문창극 보도, 저희 국민TV의 문창극 보도, 이것이 만약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중대범죄라면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인 그런 중대범죄의 결과로 물러난 문창극에는 뭐가 됩니까? 병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맞아떨어지려면 물러나지를 말았어야죠. 여론이 압도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물러나고 나니까 그런 보도를 범죄시한다면 중앙일보는 언론사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경 보수 세력들이 문창극 자진 사퇴를 계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역공을 펴면서 사태가 본질과 동떨어진 쪽으로 흘러갈 기미를 보입니다. 인사 실패라는 핵심이 흐려지면서 책임론도 가물가물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실 검증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려운 김기춘 비서실장, 이번에도 유임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뭐 김기춘이가 없으면은 국정 운영을 못한다면서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인사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남 얘기하듯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아니 뭐 그렇게 여론이 문창극을 비난하든 말건, 대한민국 국민 99%가 문창극이는 총리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건 말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안을 동의 요청서를 보냈으면은 인사청문회 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안 보내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안 열렸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선장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주를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자신의 최종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로 정홍원이 사표를 냈고, 그 결과 이기 개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의 기억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어디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도 못할 지경이에요. 쪽팔립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바보 햄릿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극단 진일보에서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아마 햄릿을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을 시켜서 제작된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극단 진일보와 손잡고 공연, 저희 청취자들에게 무료 관람시키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공연 날은요, 27일 금요일, 아니죠. 27일 금요일이 아니고, 공연 날은 7월 2일 수요일, 그리고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그리고 월요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틀 동안 방송 시작 후 오전 11시 땡! 연극 신청 댓글을 달아주시는 선착순 3분에게 바보 햄릿 티켓 2장씩을 드립니다. 금요일 당첨자는 7월 2일 수요일 티켓을 받을 것이고요. 월요일 당첨자는 7월 3일 목요일 티켓을 받을 겁니다. 가능한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공연 시간은 저녁 7시 반일 거예요. 내일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방송 시작하면은 바보 햄릿 공연 관람 신청합니다. 이거 형식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일 고지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는 3쌍 합쳐서 6쌍입니다. 바보 햄릿 공연 티켓 드립니다. 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수 시절 그 수업을 받은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아주 찬양은 잘 하셨답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싶지 않은 적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박근혜 찬양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는데 1시간 반밖에 수업을 안 했대요.
반토막 수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종강도 일찍 종강을 했어요. 도대체 등록금 내고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강의는 반토막 강의하고 종강도 일찍 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당부까지 했답니다. 쪽팔린 줄은 아는 모양이죠. 역사상 이렇게 쪽팔리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홍원이도 유임시켰는데 이 김명수마저 문제가 많으니 서남수를 유임시킨다면 진짜 코미디의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이렇게 논문 비리가 많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설을 썼는데요. 어제 한겨레신문 사설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명수도 물러날 때까지 계속 밝혀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문창극 총리 지명자 외에 다른 장관들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제 이들이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 됐다. 후보자 중에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판단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들이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과 관련한 비리와 의혹이 내정 발표 이후 거의 매일 쏟아져 나왔다. 국회 유기용 의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제자 논문을 축약해 교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게 5건, 공동 연구 논문을 단독 저술인 것처럼 등재한 게 4건, 같은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한 게 2건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회장, 부회장을 지낸 한국교육학회나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또는 윤리헌장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들이다. 김 후보자가 한때 원장으로 재직한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은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논문 취소나 원문 서비스 제외, 나아가 투고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윤리 위반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백일화에 드러난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논문윤리위원회 심사장이어야 어울린다. 지금까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학자들 중에서 이 정도로 많은 논문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 찾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표절 백화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표절할 수 있는 방법 온갖 것 다 써본 사람 같습니다. 게다가 표절을 해서 자기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려놓고 학술 연구비까지 수천만 원 타먹었다는 사실까지 이르려면은 이건 뭐 거의 도덕 파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그야말로 교육을 인생 재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데이터를 자기 논문에 인용하고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명수 후보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운 내용이었지만 그것도 표절이고 표절은 학자로서 도둑질 같은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서 1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당시 추상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사퇴 여론에 앞장선 주역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상습적인 논문 비리 학자를 장관으로 수용한다면 이런 자기 모습은 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학교에 있어온 극단적 보수 성향의 교육학자인지 교육 판매업자인지 이런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인물을 조정 총괄하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논문 비리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교육과 윤리를 얘기한다면 그건 국가적 수치요 해외 토픽감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문창극이는 청문회 가서 물러나도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김명수는 진짜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합니다.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변태야! 변태 잡아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수호가! 큰일 났어! 정모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양파즙 판매하시는 분 선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내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세법안, 그야말로 법도 원칙도 없는 임대소득세법안.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송현 경제연구소장인 정대영 씨의 칼럼 들어보시죠. 2014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논의되던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얼마 전 발표됐다. 국회의 입법 과정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과 원칙은 나라를 끌고 가는 기본이 돼야 하고 조금은 퇴색했지만 한때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던 구호였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의 법을 보자.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소득세는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다. 2주택자인 경우 전세는 비과세이고 월세는 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와 함께 3억 원 이상 전세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소득은 거의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택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은 모두 전산화돼 있고 전월세난으로 비어있는 집도 드물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딘지 궁색한 핑계 같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지금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하고 임대소득세 아무리 많아도 물리지 않는 이런 따위의 법들은요. 그야말로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무슨 주택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세금 매기기 어려우니까 안 한 것뿐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소득세법안이 나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권 여기저기 부자들 감세해주다 보니까 세수 결함이 생겨가지고 임대소득세라도 뭐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역시 가진 자들이 발끈하니까 다시 원이 찬 것뿐입니다. 임대소득세 원칙 간단한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원칙을 다 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온갖 혜택 속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향신문 법도 원칙도 없는 임대소득세법안 다 소개 못해드립니다만은 꼭 읽어보시고 분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